안녕하세요. 오늘 박찬대 당대표 후보와 함께하는 서울, 경기, 인천 청년 간주하면 사회를 맡은 인천의 청년당원 조민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역의 핵심 청년당원들이 직접 박찬대 당대표 후보님과 마주 앉아 질문하고 제안하고 듣는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한 국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명령,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민주열사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님 김경호 홍인구 국회의원님 참석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엄선된 핵심 청년당원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꽉 찬 내공, 알찬 경력.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꽉 찬대, 알찬대, 박찬대. 인천시당의 청년위원장으로 시작해 연수구갑의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 만나는 데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12.3 불법 개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잘 지켜주셨습니까? 네. 저는 저번에 출마 선언할 때도 그다음에 또 엊그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떤 전형을 짓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방송국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늘 상기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긴장되거나
불편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또 때로는 또 찡한지.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찡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10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 나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총칼 앞에 몸을 던져서 저지를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자들과 단기자들까지도 전부 다 국회를 지켜내겠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힘내고 용기 내서 국회 담장도 넘었고 모두가 다시금 발생해서는 안 될 계엄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그 기업들, 기적같이 2시간 만에 야당만 152명이 모이고 2시간 반 만에 당장일치로 계엄이 해제됐죠. 3분 뒤에 단전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늘이 대한민국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왜 하늘이 감동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다고 우리 생각이 되는데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국회 당장을 떠나지 않고 국회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지 깔아놓고 라면 박스 쪼가리 밑에다 놓고 난 다음에 제2, 제3의 계엄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국회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됐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같이 잠을 자지 못하고 국회 담장을 쭉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들하고 국회 담장에서 눈을 맞췄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12월 7일날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안을 올렸을 때 불속림 났죠? 우리가 국힘당 의원 108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과 함께 불러댔지만 사실 그들을 출석시키지 못해서 불출석했고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또 200만 명에 달한다는 말도 있는 그 엄청난 주권자 국민들이 여의도로 진출하면서 진군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주권자로서의 자기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힘당이 쫄아서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12명 이상의 표를 더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내란수계를 체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한남동의 그 눈밭에서 히세스 군단이 되어갔던 그 모습들, 경호처는 언제든지 총기를 발포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사실 체포했던 윤석열이 탈옥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의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면 항상 감동받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에 19대 총선을 출마를 했는데요. 2달 만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져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 정말 멋진 약속을 이루어서 2012년 1월 3일날 입당하고 2달 동안 총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컷오프되는 그 현실, 그것을 제가 인내하고 참아낸 다음에 첫 번째 받았던 보직이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사실 직능위원장을 맡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청년들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인천의 청년들을 정치 세력화도 좀 해보고 싶었고 조직도 좀 갖춰보고 싶었어요. 대학생들은 캠퍼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학생이라는 신분이 보장이 되면서 정치 활동에 약간의 룰을 갖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나이가 된 우리 청년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기획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를 진행해보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거는 그때 저랑 함께 있었던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동자진으로 저와 함께 10년 전을 같이 있었던 거 말고는 이들의 정치 세력화와 조직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고위원이 될 때는 청년들을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뻥을 쳐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 것도 얻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는 뭔가 힘이 생겼으니까 더 한번 잘해봐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무도한 윤석열 정권하고 매일매일 피말리는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도움, 우리 청년들의 헌신에 대한 감동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돌이켜보니까 급급한 현안 문제, 목숨 걸고 싸우는 투쟁, 그리고 청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애환이나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대표의 도전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권한이 있겠죠. 원내대표라고 하면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사실은 하나로 만들어서 원내의 일을 사실은 하는 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당의 정말 전국 상설위원회에서 우리 청년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란 종식 특별법까지 내고 3특검을 또 임명을 했으니까 특검도 진행해야 되고 민생도 챙겨야 되겠지만 당대표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위원장을 할 때도 제대로 못했고 원내대표일 때도 최고위원일 때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도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이전의 내 모습과는 다르게 책임지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에 민주당의 청년위원회의 또는 우리 청년들이 바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싶은 의지가 아주 많습니다. 20일의 총선에서 1년차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그때 단독으로 입후보가 해서 많은 분들의 양보로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약속했던 게 이전과 다른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 우리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와 권한을 줬지만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 국회를 바꿔보고 싶다.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성취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견디다 못한 그들이 불법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했더니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이재명 정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대했지만 늘 실망했던 그 가장 아프고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저와 함께 풀어나가는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듣고 나니까 아픈 내용도 없죠.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이전과 다른 청년위원회 그러한 청년위원회와 함께하는 당 지도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축고 왔는데요. 저도 청년위원장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유지했던 것은 하나 다 있어요. 그것은 아마 청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총리 출신의 어떤 선배님이 계신데 한 번은 따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빠, 이제 정치 그만하면 안 돼. 왜?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빠 정도의 위치라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세대 마음은 모르잖아. 우리가 어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알고 이해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귀를 열고 경청하고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발자국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또 여자 청년들 사이에 갖고 있는 인식이 혹시 간극이 있다면, 또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력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인식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도 유럽의 어느 나라들처럼 정말 30대 또는 20대의 많은 청년들이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년 당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네,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사는 김민호입니다. 후보님께서 편하게 앉아서 하도록 하셨으니까 또 존경하는 후보님 따라서 앉아주셔도 괜찮아요? 네. 서가지고 노트북 보려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용인 시의회에 이상호 의원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좀 못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원님이 후보님께 정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지원 전문 기회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해서 지방의원 1인당 한 명의 정책 지원 인력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올해 1월에 민영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은 광역의 기준으로 1인 1정책 지원단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입법 진행 현황에 보면은 지방의회 법안 4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3건이 비슷하게 1인 1 정책 지원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별정직 보좌관 형태로 전환하려는 논의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제도가 단지 이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데 끝이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의정 활동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짧은 전당대회 준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법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법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가장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의 기초의원들과 광역의원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인데, 지방의회법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도 행안위에 많이 올라와서 계류되어 있는 중이라 거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큰 틀에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해소하는 지방의회법에 대한 사실은 의결은 이제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의미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2인당 1명의 사실은 정책 보좌할 수 있는 전문 직원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모자라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젊을 때부터 좀 더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젊은 우리 의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여기에 전념해서 일할 수 있는
세위의 현실화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선거 때만 맞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의정 활동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잘못들인데요.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 먹히기도 하고 또 기초의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주지 못한 기존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전역 국회의원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역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권리를 더욱더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당들 간의 전체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원외 지역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뿐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좀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실은 지구당 부활 문제도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이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은 덜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 된 것도 그쪽으로 몰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뒤쪽에 여성분. 안녕하세요. 이세라 총리라고 합니다. 사실 청년분들을 다 여기다가 모셔보지만 청년의 나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34세까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39세까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만 34세까지가 청년이 법정 나이입니다. 근데 또 지방조례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39세까지로 따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청년 담당관 채용과 관련돼서는 만 34세였죠. 지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동위원장과 그 기재부 2030 자문단을 역임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얼라이언스 맞춰야 합니다. 청년들이 무슨 공고를 볼 때마다 어디는 34세 그리고 또 무슨 내일 채용 공고는 또 39세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일이 청년의 나이가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 건지 마음만 푸르면 청년이 되는 건지 애매모호한 거 고쳐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좀 고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유행 기준으로는 또 65세라는 말이 있어서 저처럼 저기 한 4학년 20반쯤 되는 사람들은 좀 그런데요. 예, 법적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좀 일치시키는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당원당 교상 청년당원의 기준은 45세까지죠. 아마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유행 기준으로 65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우리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정말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이냐. 사실 저는 그거를 직접 지지하는 사람인데 저도 영원히 청년이고 싶지만 그래서 나이를 통일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 기본법도 사실 빠르게 만들었거든요. 20대 때 우리가 그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법안 하나 딱 입법권 가지고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추가적인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후원장을 맡아주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는 사실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셨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위원장님?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청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만 34세로 네. 우리 민주당의 청년위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 거기에 45세까지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만 34세로 끊어도 우리 45세 한대의 청년위원회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고 번창하고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지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겠죠? 45세까지 늘어난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실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청년의 나이와 일치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께서는 100%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입법화 과정까지도 한번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4세에서 45세 구간을 우리 대표님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 질문 혹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대학생위원회 국제교류국장을 맡고 있는 김상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국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 바라보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파르는 부동산 가격부터해서 지금 주거 문제, 지속되는 경쟁, 갈등, 젠더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당대표가 되신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앞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34살이나 39살 이렇게 저도 다음 단계를 보면서 45살까지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되게 오랜 생활을 살았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한 반년 정도 넘었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포퓰리즘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들어서 트럼프 정부만 하더라도 대변인이 저랑 같은 나이 97년생인데 거기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문화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정세를 잘 알겠지만 외국에서는 대통령하고 일반 국민이 그냥 리스트 붙이고 사실은 인격적으로 대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몇 학번인지 따지죠. 그래서 원조 태어난 것이 권리가 될 수는 없는데 오랫동안 전통적 사실은 가치 기준에 의해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선배, 나이가 적으면 후배. 선배는 후배한테 말을 편안하게 놓고 선배한테 후배가 말을 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러한 나이에 따른 약간의 요구되고 있는 계층적 인식이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욱더 구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평균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왜 구별하냐? 대단한 인격이고 그리고 청년의 능력과 중장년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검증도 없지 않습니까? 연륜은 좀 더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봐도 우리 국회도 그런 게 있어요. 선수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선보다는 재선이 잘 거고 재선보다는 삼선이. 그래서 국회의장도 선수로 결정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도 선수와 나이 중심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적 어떤 질서 인식에 따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우리가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극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점으로 인한 것이어서 미국 문화가 반드시 좋고 우리 문화가 그거에 비해서 좀 못하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청년이라 그래서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은 지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몇몇 만들어냈는데 이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청년 미래적으로 신설하겠다. 청년 맞춤 공공분양 확대하겠다. 군 장병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정책이 우리 청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마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여기서 안 태어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액면 보면 안 믿기죠? 이겨요. 그렇게요? 제가 84번이에요. 그렇죠? 8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게 별로 없죠. 84년인데 지금 몇 년이죠? 90 아니 25년이죠. 그럼 41년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민주당 기준으로는 청년이지만 청년 기본법 기준으로는 청년의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때는 5공화국 때였거든요. 전두환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우리 그때 모든 청년들은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5공화국과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87년 8년도가 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초봉이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원래 한국은행 때는 고급 금융기관을 다니면 5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지금하고는 10배 정도 이상 차이 나죠. 근데 우리 그때는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아직은 멀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막 도약하고 있었고 한참 지나서는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들이라든가 독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파이와 밥그릇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많이 묻혔던 것 같아요. 좀 덜 치열하게 공부해도 스펙 고민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개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사람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추격 경제가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외국에서 개발했던 기술이라든가 과학 지식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하고 속실하니까 허리띠 졸라가면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15시간씩 일하면서 그걸 채워나가는데 지금 그런 성장의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의 열매는 우리는 먹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공정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남겨줄 성장의 열매를 사실 지속 가능하게 미래를 위해서 내버려두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시장에 맡겨서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정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에 금융감독원을 나갔어요. 이것도 벌써 22년 전 얘기네요. 그때 서울에 있는 대학 한 군데서 경영교수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03년도니까 제가 88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지난 거죠? 한 15년 지난 거죠. 여학생들도 다 복학생이 있더라고요.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1년의 인턴 생활과 그리고 1년의 어학연수도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스펙 쌓기와 헌신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보다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 우리 세대가 성장의 열매를 향만 하고 한쪽으로만 몰았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비축하지 못했구나. 지속 가능하게 확대 재생산을 내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03년도 이후에 다시 또 22년이 경과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느낌을 가졌을 때가 15년 뒤에 아닙니까? 다시 2022년.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더 이상 저성장이라고 하는 뉴노멀 하에서
당군일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치열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기대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의 인식이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남성분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던 민주당이 이제 조금 그들이 볼 때 아웃 오브 데이트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그때는 독재표도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주권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직접 정치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 말대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문제하고 맞물려서 교육위원장이 있지만 우리 사회 세대 간의 이 갈등을 그리고 또 우리 젠더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추억 경제에서 벗어나서 선도 경제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모델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속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느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정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쭉 해결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다양화되어 있고 난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정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를 수행하는 주체는 소수의 몇몇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총합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냐면 청년의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들만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에 나가서 출사를 하게 되면 꼭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인들도 여러분들보다 유명하지 않다. 정치인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주인인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 정치인을 쓰는 첫 번째 문제는 압박하는 겁니다. 문자도 놓고 항의도 하고 그러면 자신은 효과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치인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인들을 감동시키는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정치인들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정치인들을 감동시키는 건데 이번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보여줬던 빛의 혁명 여러분들이 들고 나왔던 그 응원봉의 그 빛깔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와 사회구조 갈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형점이 되지 않을까 등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우리가 집회했던 장소가 광화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 생태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임을 길게 할애해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계속 있었어서 아쉽지만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 먼저 찍고 개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개별 포토타임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손을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구호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당대표는 보면 박찬대,
하겠습니다. 당대표는 박찬대! 당대표는 박찬대! 이미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죠. 당사진을 앞으로 나가서 찍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지만 이번에는 뒤로 한 분씩 머리 사이로 자기 머리가 보이도록 해주시겠어요? 왼쪽에 있으면 사진 안 나오니까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모두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안으로 다 들어가세요. 네. 이번에는 하면 박찬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찬대! 이번에는 박찬대! 이번에는 박찬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씩 박찬대 오겠습니다.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박찬대 부장입니다. 사진 어떻게 찍을까요? 왼편에 줄을 서주시면 한 분씩 찍고 앞으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보님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님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한 줄을 서주시면 한 분씩 사진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 바로 다음 언론 인터뷰가 있으셔서 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미리 카메라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미리 카메라 모두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팬분들 참석을 하시면서 보셨다시피 인천 지역 의원님들 많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분들 말고도 항상 지역 의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저희 당원들이 좋아하는 개혁 개혁 무승차 빨리 와. 그거 보였습니다. 무승차 빨리 와? 네. 일요일까지 이번에 인천 내일 낮에는 천안 저녁에는 일요일 저녁에 2주 연속 상담 요번 주일에 서울대 분실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카드 지원은 명함지갑 같은데요. 명함지갑 분실물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V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분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매불쇼 같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지 않는다고. 네, 맞아요.